자, 3강 시작합니다. 자, 재산세. 재산세네요. 자, 입문과정. 자, 재산세는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물건, 객체. 역시 열거된 겁니다. 법에 열거된 거. 몇 개? 5개. 취득세는 14개. 재산세는 5개예요. 토, 건, 주, 선, 항. 이렇게 과세 대상으로 한다. 5개입니다. 5개. 자, 토지. 취득세랑 똑같아요. 토지는. 자, 법률에 따라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등기된 거,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공부상 토지하면 안 돼요. 사실상 토지면 과세 대상이다. 자, 토지의 정의입니다. 공부상 토지도 과세 대상. 등기 안 했어. 이럴 때는 뭐다? 사실상 토지면 등기가 안 됐더라도 과세할 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죠. 자, 그 다음 건축물 똑같잖아. 취득세랑. 건축물 똑같죠? 그 다음 건축물이란 뭐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이게 뭐다? 지붕과 벽 또는 지붕과 벽 또는 뭐가 있는 거? 기둥이 있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대표적으로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등등등. 그리고 뭐가 있다? 건물에 딸린 시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은행에 부착된 금고. 이런 거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다만 이게 중요하죠? 주택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절대 토지로 들어가 않습니다. 주택용 건축물은 뭐야? 2글자로 주택. 주택은 따로 토지 건물을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토지나 건축물에서는 제외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어야 세법을 잘해. 그럼 주택분 재산세 어떻게 날라와요? 토지 건물을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로 가기 때문에 제외. 그래서 취득세 내용과 동일하고 자, 주택 나왔다. 자, 세법에서 주택은 자, 주택이죠? 주택이 나왔다. 그래서 항상 주택인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어떻게 한다? 항상 제외한다. 따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럼 주택을 뭐라 그래요? 5글자로 주거용 건물. 주택이야.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건축물,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그리고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법은 뭐와 뭘로 나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세법은 단독, 공동으로 구분하죠. 그리고 2번, 주택의 부속 토지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울타리 등을 안 쳐서 담장이 없어. 그럼 쭉 토지가 너무 넓으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항상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뭘로 본다? 부속 토지로 한다. 10배. 20배 하면 안 돼요. 10배.
항상 숫자가 나오면 바닥면적, 연면적 하면 안 돼요. 지방세법에서 공통으로 쓴다. 취득세도 10배, 재산세도 10배, 절대 연면적 하면 안 돼요. 바닥면적. 그리고 3번, 항상 주택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해서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통합, 합산하여. 고로 주택은 토지, 건축물 재산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입문과정은 알 필요 없네요. 자, 주택 끝났네. 자, 선박. 자, 선박이란 기선, 엔진으로 가는 거, 범선, 돛담배. 그럼 작은 배들을 부선이라 그래. 그래서 이 선박의 정의는 뭐다? 명칭, 여와 관계없이 모든 배를 선박이라 그래요. 항공기.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정하는 거죠. 무인이 아니라 유인 항공기를 얘기하네. 조정하여. 비행기도 있고 비행선, 활공기도 있고 회전익 항공기 이런 게 있네요. 활공기가 뭐예요? 행글라이더. 행글라이더. 그리고 회전익 항공기가 뭐다? 헬리콥터. 그래서 이런 거 용어는 뭐다?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갖고 있죠? 스마트폰이 모든 법의 용어 사전이다. 그럼 회전익 항공기가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잖아. 뭘까? 헬리콥터 등등등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공부할 때는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재산세 현황부가 항상 현황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공부상에 등재되지 않았어. 그럼 등재되지 않으면 뭐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 다음 이거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아까 했죠? 항상 세금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그래서 참고가 뭐다? 공부상은 주거용이다. 주택이네. 등재, 사실상은 업무용으로 사용되면 세금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니까 뭘로 세금을 매긴다? 업무용. 업무용으로 사실상 사용하니까 업무용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결론은 뭐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결론. 자, 재산세 구분. 자, 주택입니다. 주택. 그래서 뭐다 이거? 토지분 재산세는 항상 주택을 제외합니다. 토지, 나대지나 일반 건축물의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중요한 거는 주택의 토지는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건축물, 주택 이외 건축물을 얘기하죠. 일반 건축물. 일반 건축물이 뭐다? 주택 제외, 상업용 건축물, 영업용 건축물, 줄여서 일반 건축물. 그래서 건물분 재산세로 부과하고 건축물은 근데 건축물인데 뭐다? 주택이잖아. 주택도 건축물이니까 이 부속 토지를 합쳐서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로 따로 과세합니다. 그럼 선박은 선박분 재산세, 항공기는 항공기 재산세로 구분하죠. 그 밖의 재산세, 선박은 선박분 재산세, 항공기는 항공기분 재산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이에요.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가액을 통합해서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로 계산한다. 고로 이 주택분 건물이나 주택분 토지분은
제외한다. 토지분 재산세에서 주택 토지 제외하고 건물분 재산세에서 주택 건물은 제외한다.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로만 간다. 그 다음 토지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토지는 과세 대상을 구분해야 돼요. 자, 토지는 관할구역이죠. 토지, 개인이든 법인이든 토지분 재산세를 냅니다. 모든 토지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세 가지로 분리과세하는 토지가 있고 합산,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토지가 있다. 그래서 이용문항과 사회, 경제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분리과세하는 토지가 있고 합산해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종합합산 토지로 구분한다. 항상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하나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과세하는 토지가 있고 합산하는 것은 별도 합산 토지가 있고 종합합산 토지가 있다. 이 토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시군구 관할이죠. 재산세는 시군구에 토지가 있다. 그럼 분리, 그 다음 별도 합산, 종합합산 이렇게 반드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분리는 다시 가장 낮은 세율, 저율 분리가 있고 가장 높은 세율, 고율 분리 합쳐서 분리과세. 암기하면 안 돼요. 그럼 가장 낮은 세율, 가장 높은 세율이니까 분리, 저율 분리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이다. 생산, 공급,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익 목적은 세금이 적게 나와야죠. 싸야 돼. 그래서 저율 분리, 줄여서 분리. 그래서 이거는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토지의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세율을 쓴다? 비례세율.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물세. 그래서 토지 가액에다가 분리 과세하는 토지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토지 가액을 과표로 해서 세율은 일정하게 비례세율, 물세. 물세입니다. 그래서 이 비례세율이 뭐다? 토지 가액이 크든 적든 일정하게 비례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즉 토지란 물건을 보고 과세한다. 물세. 그 다음 고율분리도 똑같아요.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자, 별도 이제 합산이야 포인트가. 그럼 시군구에 땅이 여러 개 있다. 합산합니다. 시군구 땅에 종합합산 토지가 여러 개 있다. 합산한다. 그러니까 이에는 뭐라 그래요?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하니까 인세. 이거는 토지란 물건만을 보고 과세하니까 물세. 그래서 재산세 문제 풀 때 합산하는 인세는 두 가지밖에 없어. 전부 나머지는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 물세입니다. 토지란 물건을 보고. 자, 그럼 별도 합산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이다? 사업 목적. 그럼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상가 땅이 있다. 사무실 땅이 있다. 사업하는 땅이죠? 그럼 사업하는 땅. 어떤 땅? 상가 사무실. 즉 영업용,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우리는
토지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토지가액을 별도로 뭐다? 합산하여. 합산합니다. 토지가액을 합산하면은 과표가 높아지겠죠? 상가 땅이 여러 개 있어. 토지가액을 합치면 과표가 늘어나. 그럼 늘어나니까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누진세율. 왜 합쳐? 세율을 높이려고. 그래서 합산하는 땅은 비례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 그래서 이에는 무슨 세라 그런다? 인세.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어떻게 한다? 합산해. 인세입니다. 그리고 종합합산. 종합합산은 어떤 목적이야? 투기 목적이야. 그래서 종합합산은 분리가 아닌 거는 뭐다? 종합으로 갑니다. 투기 목적. 별도가 아닌 거는 뭐다? 종합으로 간다. 투기 목적. 그래서 모든 토지, 자, 분리와 별도를 제외한 거는 투기 목적. 대표적으로 어떤 땅이 있을까요? 나대지. 시군에 나대지가 여러 개 있어. 이거는 투기 목적이야. 나대지가 여러 개 있으면 그 땅을 어떻게 한다? 합산, 인세입니다.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 결국 무슨 세율을 쓴다? 누진세율을 씁니다. 이렇게 누진세율을 쓰는 거예요. 누진세율.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저율 분리는 어떤 땅이다? 생산, 공급 목적 땅입니다. 생산, 공급,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목적이가 제일 세금이 적게 나온다. 저율 분리, 줄여서 분리. 자, 그 다음 고율 분리는 무슨 목적이다? 사치 목적, 제일 비싸. 대표적으로 어떤 땅이 있을까요? 골프장 토지, 이런 거 사치잖아. 고급 오락장 토지. 나중에 다 배웁니다. 이거는 사치성 재산이라 그래. 그래서 이 땅은 특정인만 갖고 있잖아. 투기 목적으로 봐. 그래서 이런 땅은 역시 사치 목적, 고율 분리, 비례세율을 쓰죠. 자, 합산하는 거는 토지가액을 합쳐서 무슨 세율을 쓴다? 누진세율. 어떤 목적?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 상가, 사무실 땅. 이런 게 되겠네요. 그리고 분리가 아니고 별도가 아닌 거는 전부 어디로 간다? 종합, 합산으로 갑니다. 이 용어 정리만 잘 알아두면 돼요. 생산, 공급, 공익 목적은 어디로 간다? 저율 분리. 사치 목적은 어디로 간다? 고율 분리. 제일 비싸. 사업 목적 땅은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투기 목적 땅은 어디로 간다? 종합 합산. 딱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입문 과정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딱 정리하세요. 다시 한번 생산, 공급, 공익 목적은 저율 분리, 사치 목적, 사치 목적은 제일 비싼 고율 분리, 사업 목적은 어디로 간다? 별도로 띄어서 합산한다. 사업이니까. 그리고 투기 목적은 전부 어디로 간다? 종합 합산. 그래서 분리가 아니고 별도가 아닌 거는 전부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종합 합산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개념만 잘 잡아주세요. 인문 강의.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다 배웁니다.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자, 종합 합산. 자, 종합 합산. 자, 무슨 목적이라 그랬어요? 투기 목적. 그리고 분리를 제외하고 별도를 제외한 거. 그래서
별도 제외, 분리 제외, 제외한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이다. 용어만 알아둬요. 그리고 별도 합산은 뭐다? 사업목적이라 그랬어요. 사업목적.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복잡해요. 사업목적은 자, 땅이 너무 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기준면적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기준면적 이내만. 사업하는 땅이 너무 넓잖아. 그래서 법으로 정한 사업용 땅의 기준면적 이내만 별도 합산. 그럼 초과는 땅이 너무 넓잖아. 그럼 법으로 정한 기준면적까지만 별도. 그럼 기준면적이 초과하는 땅은 나대지. 초과란 땅이 나오면 무조건 종합합산이다. 그래서 사업용 땅이 있다. 법으로 정한 기준면적까지만 별도 합산. 그럼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저율분리 나왔잖아. 저율분리 나와 있죠? 저율분리 땅.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산, 공급, 뭐다? 공익상 사용하는 땅이잖아요. 뭐 국가보호, 중과가 필요한 토지다. 이게 저율과 고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생산, 공급, 공익목적. 자, 그 다음 중과. 중과가 이게 뭐야? 사치목적이야. 사치목적. 이런 게 갑니다. 자, 나머지는 뭐 지금 알 필요 없다고요. 쭉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합쳐서 뭐라 그런다? 분리. 그 다음 별도. 합산. 그 다음 종합. 합산. 이렇게. 그럼 세금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재산 가액이라면 세금 크기가 가장 적게 나오는 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2번, 3번. 고율 분리가 가장 많이 나와. 높은 세율. 이게 가장 많이 나와. 그 다음 종합, 그 다음 별도, 가장 적게 나오는 게 분리입니다. 이렇게. 근데 별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사업용 토지, 별도죠?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별도로 띄어서 사업자 토지니까 별도로 띄어서 종합보다는 세금을 덜 걷겠다. 사업자 토지만 별도로 합산합니다. 그럼 세금 크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고 가장 적게 나오는 게 저율분리입니다. 이해는 중간그룹이에요. 가장 높은 세율을 찾아라 그러면 이해가 답이야. 가장 낮은 세율을 찾아라 그러면 이해가 답이고 이해는 중간그룹이다. 중간그룹.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개념을 꼭 알아야 돼요. 저율이 뭐다? 생산, 공급. 지금 5번째 하는 거예요. 생산, 공급, 공익목적. 여러 사람, 세금이 싸. 이거는 무슨 목적? 사치 목적. 세금이 비싸. 이거는 사업 목적. 그리고 분리가 아니고 별도가 아닌 건 종합. 다 이거는 무슨 목적이다? 투기 목적. 이 개념만 꼭 알고 기본 강의를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납세모자로 돌아갑니다. 자, 재산세, 납세모자로 들어갑니다. 아까 설명했죠? 자, 항상 재산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준일. 재산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소유자는 매년 뭐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자는보다 6월 1일 소유자가 1년분을 내는 겁니다. 1년분을 낸다. 그럼 인문광의는 이 정도만 알아주면 돼. 자, 누가 1년분을 낸다?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어느 시점이다? 과세 기준일 현재 몇 월 며칠? 6월 1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예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낸다. 그럼 여기에서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뭐다? 잔금 기준입니다. 매매 같은 거는 등기일 기준, 둘 중 빠른 날, 원칙은 잔금 기준이다. 그럼 잔금이 끝났어. 6월 1일 소유자는 1년치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는 뭐다? 쭉 나오죠? 자, 유상인 같은 경우는 잔금 지급 기준이란 얘기예요. 따르도록 되어 있다.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 6월 1일 누가 낸다?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사실상 소유자는 잔금 기준이에요. 잔금 기준이다. 그럼 결론. 자, 매매가 일어났다. 매매, 사고 팔고 양도 양수 매매가 일어났네요. 그럼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6월 1일까지 잔금을 주고받았다. 그럼 6월 1일 소유자는 누구야? 사실상 소유자가 된다고요. 그리고 5월 30일 날 잔금을 주고받았다. 결국 누가 낸다? 6월 1일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근데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가 냅니다. 이거 3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결론 6월 1일까지는 매수자가 낸다. 왜? 6월 1일 소유자니까. 근데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예를 들어서 6월 8일 날 잔금 받았어. 잔금 받았죠? 그럼 팔고 가더라도 6월 8일 날 잔금 받더라도 6월 1일 소유자는 누구였어? 매도자였기 때문에 항상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론 6월 1일까지 잔금 받으면 누구 거야? 매수자 거죠? 매수자가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야. 6월 2일 날 팔았다.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주인은 누구였어? 매도자. 그래서 결론 1일까지는 수자. 6월 1일부터는 도자가 1년치를 냅니다. 자, 그래서 나왔잖아, 쭉. 자, 양도 양수 됐다. 잔금이 끝났다는 거야. 언제?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잔금이 끝났어. 그럼 잔금이 끝나면 누구 거야? 6월 1일 소유자는 양수인 거지. 매수자. 과세 기준일에 잔금이 끝났다. 그럼 누구 거야? 매수자. 양수인 거예요. 그래서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공유재산. 자, 인문 강의는 여기까지 합니다. 자, 공유로 갖고 있어. 공동재산이다. 그러면 공동재산은 지분만큼 누가 낸다? 지분 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50% 50% 공동 소유야. 그럼 공동 소유하더라도 전체 세금을 계산합니다. 전체 세금을 계산해. 세금을 계산해서 이거를 나눠야죠. 안분. 나누어서 누가 납세 의무자다? 지분, 권자. 큰 자 그러면 안 돼요. 권자, 지분만큼. 그래도 공동 소유가 나오면 지분만큼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권자. 큰 자 그러면 안 돼요. 1인 하면 안 돼. 그래서 갑돌이, 을돌이 따로따로 내라. 을돌이. 갑과 을은 공동 소유했다. 갑 지분만큼. 지분만큼에 해당되는 세액을 어떻게 한다? 지분, 권자가 납부하라. 그래도 공유가 나오면 무조건 답은 뭐다? 지분권자. 근데 괄호가 뭘까요? 지분 표시가 없다. 이거 지분 표시가 있다. 그럼 지분만큼 지분권자야. 없다. 그럼 무슨 뜻이다? 분할 등기를 안 한 거야. 분할 등기를 안 하니까 지분 표시가 없잖아요. 없더라도 법은 어떻게 한다? 균등한 걸로 본다. 지분 표시가 없다. 분할 등기를 안 했어. 그럼 균등한 걸로 보아 결국은 공유가 나오면 무조건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지분, 권자. 그래서 인문 강의에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 원칙. 항상 과세 기준을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되는 거예요.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6월 1일까지 잔금 받으면 6월 1일 기준이죠? 그럼 이거 누구 거야? 매수자 거지.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6월 2일부터 팔고 가더라도 6월 2일부터 잔금 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왜?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였으므로 그래서 1일까지는 수자, 2일부터는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기준이니까 6월 1일 매도자였잖아. 그래서 매도자. 그리고 세 번째,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무조건 누가 납세 의무자다? 권자. 여기까지네요. 자,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가징수로 들어가네요. 부가징수.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납세 절차. 자, 부가가 뭐다? 결정. 결정에서 부가 뭐다? 부담하는 것. 징수가 뭐다? 거두어 드리는 것. 그럼 결정은 누가 한다? 과세권자. 정부가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고지서 발급. 이거를 무슨 징수라고 얘기한다? 보통징수.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죠. 세금을 신고납부. 매년 내는 세금은 기다려라. 얼마짜리인지 모르잖아요. 부동산 가치가 변동이 있으니까 고지서 발급, 보통징수, 신고납부가 없어요. 항상 재산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규칙일 몇 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이제 고지서 발급하면 우리는 납기 내에. 납기가 뭐야? 납부 기간. 기간 안에 세금을 납부해야죠. 줄여서 납기.
자, 정기적. 자, 정기분입니다. 자, 토지다.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토지는 언제까지 낸다?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약 보름이에요. 납기는. 자, 건축물은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그래도 1번, 2번은 납기가 달라요. 7월, 9월 뒤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택. 여러분들이 집이 있는 분들은 가장 잘 아는 거죠? 자, 주택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내죠? 그럼 합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일시에. 그러니까 세금을 2번 낸다. 2번. 그래서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이렇게 내는 거예요. 2번. 다만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 소액이죠? 20만 원 이하예요. 이하는 2번 안 날라와. 어떻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하면 안 돼요.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포인트가 뭐다?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주택만 쓰는 용어다. 그럼 20만 원 초과할 때는 초과하면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20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는 어떻게 날라온다? 한꺼번에 7월달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선박항공기는 7월입니다. 7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지가 9월이에요. 나머지는 뭐다? 건축물이든 선박항공기든 7월. 단 주택은 절반. 단 20만 원 이하. 이하는 한꺼번에 7월. 9월 하면 안 되죠? 왜 토지가 9월이에요? 토지는 합산하잖아.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나는 토지가 있으므로 세금 계산이 늦어져. 나머지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빠르게 날라와. 토지는 합산하니까 늦어져. 9월로 갑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쭉 징수 방법. 자, 입문 강의. 이거는 알고 기본으로 넘어가야죠. 항상 보통징수. 보통징수가 뭐라 그랬어? 고지서 발급. 기다리면 고지서가 날라와. 발급해서 걷어가는 거를 보통징수. 자, 그럼 고지서는 언제까지 법에 의해서 발급할까요? 늦어져.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합니다. 숫자 5일에 5일 전까지 발급한다. 왜 수많은 숫자 중에 5일일까요? 이 숫자 어떻게 해요? 5일 어떻게 해요? 고지서 날라왔네. 고지서 날라왔네. 열받아서 날라오잖아요. 5일입니다. 그럼 5일이면 시군구 안에 뭐다? 고지서를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5일. 항상 5일은 개시. 예를 들어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 납기죠? 토지의 납기잖아요. 토지분. 납기. 그래서 고지서는 5일 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보내는 겁니다. 즉 9월 10일까지. 개시. 5일 앞에는 이 개시가 꼭 붙어야 돼. 그래야 여유가 있죠. 그럼 만약에
개시가 없다면 납기 5일 전. 그럼 납기 5일 전 하면 여기잖아. 5일 전. 그럼 지금 5일밖에 안 남았잖아. 해외여행 갔다 와. 그럼 연체해버리잖아. 그래서 연체 방지를 위해서 납부기한 5일 전 하면 안 돼요. 납기 개시 5일 전. 그래야 여유가 있죠? 약 20일 됩니다. 5일 이거 15일이니까 20일 안에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일 앞에는 필수가 개시가 들어간다. 연체 방지를 위해서. 고지서 날라왔네. 개시를 꼭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된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요. 자, 그 다음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이거는 재산세만 쓰는 입니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겠다. 자, 아까 배웠죠? 고지서 한 장당 요건이 뭐다? 2,000원 미만. 요건이 그럼 미만이 없다면 징수한다로 바뀝니다. 요건이 미만이다. 숫자 2,000원, 3,000원 하면 안 돼. 왜 법에서 2,000원을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죠. 숫자를 만든 거는 이유가 있어요. 고지서 한 장 인쇄하는데 1,200원. 우표값 몇백 원. 그럼 2,000원 미만. 미만은 고지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 인쇄 비용과 우표값 합치니까 1,800원이야. 보낼 일이 없죠. 그래서 2,000원 미만. 미만. 그 다음 부가세, 병기세 나와 있죠? 자, 이것만 알아. 지방교육세. 아까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 지방교육세 나와 있었죠?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함께 내는 거. 자, 뭐를 함께 내?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함께 납부하라 이거지.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얼마? 재산세의 20%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만 뭐다? 걷는 게 아니죠. 여기에 몇 프로? 20%. 그럼 20%면 얼마야? 20만 원. 요렇게. 그래도 고지서에 재산세 100만 원 그리고 지방교육세 20만 원 찍혀서 날라와. 그래서 120만 원 내는 거예요. 이거를 부가세.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교육세 납세무자가 있는 재산세를 부가징수할 때는 함께 부가징수한다. 부가세. 그래서 재산세에 부가적으로 내는 세금, 함께 내는 세금이죠. 그리고 병기하는 세목이 있어. 병기란 뜻은 뭐다?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병기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 병기 세목은 뭐가 있다? 소방분.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 그래서 소방실 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는 매년 뭐도 내야 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보신 분들. 자, 재산세 찍혀 있잖아. 얼마. 그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은 지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얼마. 그 다음 지방교육세. 이렇게 구분해서 얼마. 그리고 소방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매기는 세금이 뭐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찍혀서 토탈 얼마가 되겠죠? 그 용어만 알면 돼. 지방교육세는 부가세, 재산세와 함께 내. 그리고 이거는 병기세.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뭐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래 따로 보내는 거야. 고지서를. 따로 보내면 납세자가 불편하니까
납기가 같아. 그래서 같을 때에는 나란히 적어서 병기하여, 이거를 병기세라 그래요. 용어만 알아두면 된다. 자, 요 정도만 알아두고요. 자, 재산세 이거 필수. 물납과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그럼 물납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 1천 초과. 요건이에요. 500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1억 초과하면 안 돼요. 요건 1천 초과. 물납 가능하다. 그럼 가능하대.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 있는 거? 자기 관할 거.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만 물납할 수 있다. 자, 인문 강의는 물납 요건은 1000 초과.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 거? 관할 구역. 남의 관할 거는 안 받아줘요. 그래서 물납은 숫자, 물천지, 물천지, 천 초과예요. 자, 요 정도만 알아두고요. 자,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는 요건 얼마 초과? 250 초과. 500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요건 초과야, 초과. 그리고 전부가 아니라 나누어서 내는 거니까 일부. 그리고 분할납부 기간은 2개월입니다. 여기까지. 분할납부 요건은 250 초과. 전부가 아니라 일부.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그러나 물납은 1000 초과. 분할납부는 250 초과. and 일부. 분납 기간은 2개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취득세, 재산세까지 입문 강의를 마쳤네요. 그래서 세법은 어려운 거는 접근하지 마세요. 한 번 딱 보는 걸로 만족하고 어차피 60점 맞기예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